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은 도계실관 7강이죠. 7강 미월의 간목입니다. 미월의 간목. 1년 중에서 가장 더운 계절이기도 하죠. 미월. 미월 사주를 이제 볼 때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미월은 양력 7월, 음력 6월이죠. 미월 달. 근데 미월은 이게 이제 여름의 계절을 가을에 연결시키는 기운이죠. 그래서 5월 달을 미, 그 다음에 신월 달로 연결시키는 그런 기운이 이제 미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월은 토왕절 계절로서 자기의 계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화왕절의 계절을 가을에 금왕절로 부드럽게 연결시키는 것이 미월이니까 미월은 때로는 화의 기운을 담고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금의 기운을 징기하기도 이제 한다, 나아가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 그러면 절기를 참조해야 됩니다. 미월 달에는 소서 작은 더위와 대서 큰 더위에 두 개의 절기를 가지고 있죠. 아마 이번 달이 이제 7월 달이 양력으로 이제 미월이니까 7월 7일 정도에 소서가 들어올 거예요. 본격적으로 미월이 시작되겠죠. 그리고 7월 한 26일 정도가 대서가 아니겠나 싶은데, 그래서 이 소서와 대서를 구분해서 일반적으로 양력 7월 한 20일 정도 이후가 되게 되면 대서의 기운이 이제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고,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겠죠. 대개 한 7월 5일, 6일 정도에 소서가 들어오고요. 양력으로. 그래서 대서 이전에는 화가 왕하다고 참조하고 대서 이후에는 금이 서서히 들어온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미월은 대서 이전과 이후를 잘 구분해서 보는데 미월에는 삼복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삼복, 생한, 금수진기다. 삼복 때에 땅 밑에서는 한기가 만들어져서 금수의 기운으로 진기한다, 나아가려고 하는 기운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주에 7월 20일 이후에 태어나고 또 여기저기에 금의 수의 기운이 많다고 하면은 오히려 좀 차다고도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미월이라고 해서 무조건 덥다고만 판단하지 마시고 절기와 또는 월지 외에 있는 글자들의 조후적 측면과 또는 생각을 잘 살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 자, 돌아가서 이 사주는 역시 1940년생인데 긴 취재격은 인성을 버리고 재성을 취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재파인 이런 뜻이겠죠. 재파인, 제격인, 재파인 뜻이겠죠. 자, 미월의 간목입니다. 지금 미월이 지금 대서가 지났나 지지 않았나 봐야 되겠지만 이 사주에서는 어때요? 지금 사주에서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은 수의 기운이 강하죠. 여기에 있는 개수가 지지에 자자, 녹지를 가지고 진토 가지고 또 경금의 생조까지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주에는 비록 대서소서와 무관하더라도 대서소서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지나치게 금수가 대왕하기 때문에 오려가 수가 이렇게 병이 되는 모양새죠. 양력 7월 달에 장마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장마로 인해서 목이 습기가 차서 이제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수분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이제 모양새다. 때문에 미중에 있는 정화 이런 걸로 용신을 쓸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미토로 용신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대개 재성은 용신으로 잘 쓰지가 않아요. 그런데 재성을 용신으로 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지의 재성을 가지고 있거나 재성이 국을 지을 때, 다시 말해서 재성이 굉장히 근황할 때 재를 씁니다. 하지만
뭐 쟤는 쉽게 또 비극으로부터 극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미중 정화를 용신으로 상관으로 삼고, 그리고 이제 이 병이 되는 글자가 여기에서는 수잖아요, 그죠? 이 수를 제거해주는 희신으로 토를 쓰면 되겠죠. 같은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때요? 갑일주가 소서절충에 태어나서 염기, 화의 기운이 극심할 때인데, 때문에 살인상생으로서 금수, 토, 목이 접속상생으로 귀격이다. 가만히 보면 이 사주에서는 또 어때요? 이렇게 경금이 이렇게 나를 극하는 칠살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재성이 살을 돋고 있는 모양새죠. 때문에 이 살이 나한테 자칫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데, 내가 수를 이렇게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금생수, 수생목에서 통과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경금은 나를 극하려는 의지보다는 오히려 수를 생한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탐생, 망극, 생을 탐한다고 그걸 하지 않는다. 아무리 하염이라도 화가 원국에 출현치 못하고 수왕, 그리고 또 금이 수를 생함으로 사주에 삼복 생한이므로 삼복에는 한기가 만들어지므로 신운의 가정이 피폐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주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섭이 강하다, 금수의 기운이 강하다고 본 거예요. 대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신대운과 유대운은 당연히 좋지가 않죠. 특히 신대운은 신자진 수국이 돼버리죠. 그래서 인성이 국을 이루어 버리니까 매우 좋지 않겠죠. 또 초년운이니까 부모운이 없다. 그래서 병술운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유산으로 토지가 도시 발전으로 인해서 돌연 폭등하는 바람에 이제 부자가 되었다. 실제로 26대운 병술대운이 이 사람한테는 가장 좋은 운이죠. 그래서 병화가 떠서 경금을 제거하고 또 술토가 토를 갖다가 충분히 제수할 수 있는 기운이죠. 대개 우리가 용신운이 이제 오게 되게 되면 도래하면은 내 사주에서 원국에서 병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병으로서 자, 내가 이득을 보는 거죠. 그리고 병이 나한테는 약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죠. 이 사주에서는 수가 내한테는 병이었죠. 수가 병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인성이죠. 인성이 나한테는 병으로 작용해서 굉장히 섭을 조장했는데, 그러면 인성은 뭐다? 인성은 문서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귀신이니까 쓸데없는 문서, 그죠? 그 다음에 불리한 문서, 좋지 않은 문서, 돈 안 되는 문서란 말이죠. 이런 버려져 있던 문서가 용신운이 오게 되게 되면 이때 문서로 인해서 좋아졌다. 결국에는. 자, 그래서 토라는 것은 또 이렇게 뭐 술미형이라든가 진술충 이런 것들은 토가 충하니까 어떤 건설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이런 호재도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재성에 와서 인성을 제어했으니까, 그죠? 돈으로 인한 문서적 행운을 얻을 수가 있다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정운도 당연히 좋죠. 정운도 좋았고, 그리고 무운도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해자에는 조금 일부 좋지 않고 덕락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월건 정기 재성이 월덕 천월덕이 겸비하니 낭배를 만나면 자녀도 장성할 것이다. 처자식이 좋았다. 뭐 월덕기인 천덕기인을 보지 않더라도 월에 용신이 있고, 또 나한테는 유일한 또 이제 나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착 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되니까 처덕이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그 신성들은 월덕기인이나 천덕기인이나 관기 학당이나 이런 것들은 뭐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참조 정도만 하시면 되겠다. 자, 미월에 정하다.
1907년생이고요. 목화 통명, 그리고 용신은 섭기가 필요하다. 조고를 위해서 섭이 필요하다는 사주고요. 정미죠. 예, 이런 경우는 이게 전부 다 이게 화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화상관격, 목화상관의 희견수, 인성을 용신으로 취하는 걸로 보면 되고요. 결국으로는 뭐예요? 상관, 예, 폐인, 예, 보면 되겠죠. 진상관 용익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를 담고 있는 기운이 여기서는 신금이죠. 그래서 신금을 용신으로 잡아도 되고 신금 진중에 있는 임수를 귀하게 쓰는 사주고 축토는 나쁘지 않죠.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갑일주가 대서 말에 태어나서 토기가 왕성하고 양쪽에 정화가 두 마리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염렬하다. 열기가 강한데요. 서하의 신금이 축에 이렇게 섭기를 얻어서 용신이 되겠다. 월근의 재성이 천월덕이 겸전해서 처자궁이 길하며 사우는 금이 장생이 되어서 상업성가였다. 본시께 사우는 좋지가 않죠. 사움이 화국인데요. 내가 축이 있다 보니까 사축으로 인해서 기신이 나한테는 희신으로 변한 거죠. 이 식상이 변했기 때문에, 식상이 인성으로 변했기 때문에 아래 사람으로 인해서, 내 직원으로 인해서 나한테 이제 좋은 일이 있다고도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진대운은 좋은 운이죠. 시원한 운이니까. 때문에 진대운, 그 다음에 개까지 병을 제거하니까 이때 내가 운이 좋았고 왕상에 가다가 묘대운에는 이제 분주다사할 것이고 임대운에는 내가 이역을 많이 봤다. 당연히 수는 좋죠. 문제는 이제 이게 인신충이 문제겠네요. 나의 용신 자리를 바로 치고 들어오는 인목이 있는데요. 이 눈에는 용신을 충해서 손재, 돈을 잃고 또는 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신축, 경우는 또 복인의 가정이다. 그래서 신축, 경까지는 좋았고 자우는 경금 용신의 입장에서 보면 경자사지죠. 그래서 신금이 사지에 임해서 불길할 것이다. 하지만은 자수가 들어와서 신자 수국을 형성하고 용신인 수를 땡기고 있기 때문에 포태로서 비록 용신 사지에 들어 있지만은 우리가 뭐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기론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극재화가 있고 또 우리가 포태나 신살이 있다면은 생극재화가 당연히 우선합니다. 그래서 포태 신살은 생극재화의 일종의 이제 부수적인 등급으로 보시면 되겠다. 생극재화보다 우선한다면 그러면은 뭐겠어요? 뭐 채용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